고등 강좌도 빠꽁시대에서 빠꽁.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님은 우주장한 람보 스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들이 환율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나 환율에게 노크해뻥. 자, 우리 친구들 환율에게 지금부터 라모쌤과 함께 녹화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겁나 쉽다는 거 지금부터 람보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순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칠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 칠판 쪽으로 구구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바로 국제거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야. 자, 얘들아, 국제거래라는 것은 무엇일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 간에 거래한다는 거야. 만약에 람보쌤이 당근마켓에서 동네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살짝 거래했다. 자, 이건 뭐야? 동네 거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국제거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네, 국가 간이지. 그러니까 국가 간에 서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를 거래한다고 생각해? 상품을 거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품을 거래하지만 상품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요소, 너희들 생산 요소 알고 있지? 뭐 노동이라든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외국인 노동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든가 또는 뭐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자,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 어떻게 한다? 네,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서로 왔다 갔다 거래하는 거.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국제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국제 거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시험 문제 100% 출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네, 발톱 하나 뽑아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발톱 뽑을 정도로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일단 국제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뭐하다? 어렵다. 요게 시험 문제에도 페이크로 굉장히 잘 나와. 뭐라고 잘 나오냐면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쉽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겁나 뭐야? 틀렸구나, 구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뭐하다? 겁나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를까? 법과 제도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품이 되는데 얘네 나라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 그러거나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를까? 그렇지, 문화가 서로 어때?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슬람에다가 물건을 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돼지고기 겁나 넣어가지고 팔았어. 그러는 순간 전쟁 날 수 있어. 왜냐면 이슬람은 돼지를 악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온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막 돼지고기 갖다 막 팔고 그러면은 바로 관계 안 좋아지고 막 핵 날라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 자,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자,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페이크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렇다면 국제 거래는 점점 그 양이 줄어들고 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거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치? 그래서 국제 거래는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 거래보다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국제 거래를 할 때에는 뭐냐?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 자, 관세라는 세금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수출하고 수입을 할 때에는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겁나 좋아하는 짱구가 좋아하는 초코비, 네, 초코비라는 과자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이 과자가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에 팔린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런데 실제 이 초코비는 어디서 생산하는 거냐면 일본에서 생산한 거거든. 자, 그런데 일본에서 초코비는 얼마냐면 한 1,000원 정도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초코비는 뭐야? 지금 같은 상품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초코비나 일본에 있는 초코비나 이거는 뭐야? 또이또이야. 같은 상품이야.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겁나 2,000원에 파냐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000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중간에 뭐가 붙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세라는 세금이 얼마가 붙었다? 1,000원이 붙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관세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붙인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쓰면 좋잖아. 외국 물건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상품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나라에 물건 팔지 마 하면서 우리도 어떤 장벽을 만든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세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뭘까요?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들은 다 관세를 붙여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관세라는 게 붙어 있는 만큼 그만큼 어쨌든 국제 거래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제 거래는 또 어떠냐면 통관이라는 절차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상품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빠꾸한다는 거야. 관세청에서 빠꾸해 버립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면 통관 절차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환율이라는 것을 갖다가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율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도 환멸을 느끼잖아. 그 정도로 환율 줍줍줍 굉장히 너희들이 환율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환율에 대해서 선생님이 쉽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환자가 바로 뭘까? 환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바꾼다, 교환한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1,000원, 10,000원 여러분들 저기 꼬깃꼬깃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막 10원 막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쉐다 빡하 여러분들 혼나.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돈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외국에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국 돈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 돈 1,000원, 10,000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원화라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화, 1,000원, 10,000원 하니까 원화라고 해. 그러니까 원화를 탁탁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쓰면은 이런 똘추야. 그러면은 똘추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 돈을 써야 돼. 그 외국 돈을 갖다 우린 뭐라면 외화라 그래. 외국 돈이니까 외국 화폐에서 외화라 그래. 근데 보통 외국 국제적으로 쓰는 공통적인 화폐는 거의 대다수가 뭘까요? 달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바꾸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어 쓰는 그 율, 퍼센테이지를 갖다 우린 뭐라 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과 거래를 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는 거야? 환율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두고 가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국제 거래의 특징이다. 자, 이것은 시험 문제 100% 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아니 그러면 왜 이런 국제 거래를 하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국제 거래가 필요해? 국제 거래가 필요해 안 필요해? 겁나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 거래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각 나라가 각 국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를까? 잘 봐. 자연환경이 달라.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 달라. 그리고 뭐가 다를까? 자원이 달라. 그러니까 자원을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 양 이런 것들도 달라.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노동력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자본,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는 기술의 어떤 수준이 다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생산비에 뭐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생산비의 차이로 인해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 자, 얘들아, 왜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해야 되냐면 각 나라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각 나라가 자연 환경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다음에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같아 달라. 다르지. 그리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같아 달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물건을 만들어 내더라도 생산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자, 요거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 주고 갈게. 이거는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지금부터 자, 쌀을 생산하는 거야. 자, 요거는 그냥 이 얘만 그냥 얘를 그냥 잘 들어.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지금부터 쌀을 생산하는 거야. 자, 이 쌀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생산한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1시간 동안 생산을 할 거야. 1시간 동안.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쌀을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10가마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100가마 생산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 자연 환경이 달라. 그러니까 얘들 열대 기후에 거기에 땅이 겁나 기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 우리나라 한 번밖에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보자. 같은 시간 안에 생산하는 게 같아 달라? 달라. 자, 그렇다면 쌀의 경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있다면 누가 생산하는 게 좋을까? 인도네시아가 쌀을 생산하면 좋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비교 우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비교 우위라는 건 뭐냐면 비교했을 때 쌀에 대해서는 누가 우위에 있다는 거야? 인도네시아가 우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 우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품목이 있을 때 그 생산비를 적게 들 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1시간 안에 생산해내는 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왜?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각각의 나라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면 특화를 해야 돼. 특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만 특별하게 생산해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은 이렇지만 반도체로 예로 들어볼게. 자, 반도체를 갖다가 1시간 안에 자, 한국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서로 생산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1시간 안에 100개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인도네시아는 반도체를 만들 만한 기술력이 조금 후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10개를 만들어낸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반도체에 대해선 비교 우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 한국이 가지고 있고 한국은 뭐 하면 된다는 거야? 반도체를 특화해서 생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뭐 한다는 거야? 차라리 쌀은 수입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인도네시아의 비교 우위는 쌀에 있어, 반도체에 있어, 쌀이 있어.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는 쌀을 특화해서 생산해내고 차라리 반도체는 뭐 하는 거야? 수입해 버리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비교 우위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특화를 해.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만 생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팔아.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수출. 비교 우위가 있는 건 수출해. 근데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가 없어. 그럼 비교 우위가 없는 것은 뭐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야? 수입하면은 낫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무역을 하는 나라들끼리는 이렇게 무역을 해. 국제 거래를 해. 그러면은 각각의 나라가 서로 이득이 있니 아니면 이득이 없니? 이득이 있겠지. 한국 입장에서는 쌀 생산 안 해도 돼.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반도체만 생산해도 돼. 그리고 이걸 생산해서 팔았을 때 돈을 벌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국제 거래를 하는 나라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은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이득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 우리가 왜 국제 거래를 해야 하냐면 국제 거래를 해야 되는 필요성 또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잘 봐.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자원, 그리고 노동, 자본, 기술의 수준이 다 다르다. 그래서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생산 조건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뭐가 다 다르다는 거야. 생산 조건이 달라서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 우위가 생기게 되고 이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수출하고 비교 우위가 없는 것은 수입하게 되면 국제 거래에서 이득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국제 거래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바로 국제 거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와가지고 이 국제 거래를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제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없는 자원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 바로바로 어떻게 될까? 충족이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산업을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산업의 블루드, 산업의 피가 필요해. 자, 피디님, 산업의 피가 뭐예요? 석유! 석유지, 그치? 산업의 피는 바로 뭐냐면 석유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참기름, 들기름, 개기름 이런 건 다 나와. 그러나 석유는 안 나와. 자, 그럴 때 이 석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뭐해? 수입해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폭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왜? 없는 자원은 충분히 뭐 할 수가 있어? 충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 거래를 했을 때 자, 생산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절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물건을 만들 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니? 세계 전체를 위해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그러면 그 만드는 양이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생산비는 어떻게 될까? 절감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겁나 좋아.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도 상품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도 쇼핑할 수 있지만 외국의 상품도 들어오기 때문에 둘 다 뭐 할 수 있어? 쇼핑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뭐를 할 수 있다?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겁나 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떨까? 해외에도 팔 수 있어.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개척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떠냐면 기술에도 혁신이 들어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이 국제거래라는 것을 갖다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제거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외국 상품이 좋아. 우리나라 상품 대비. 그러면 외국 상품이 겁나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기술을 혁신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겁나 뭔다? 기술 혁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 페이크로. 어떤 게 페이크로 잘 나오냐면 국제 거래를 했을 때에는 각 나라가 동일한 이익이 난다라고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국제 거래를 했을 때 각 나라가 동일한 이익을 낸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야. 자, 국제 거래를 했을 때 동일한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각각의 나라들이 팔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왜냐면 쌀보다는 반도체가 이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할 때 모든 나라가 동일한 이익을 얻는다. 자,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겁나 틀린 얘기야. 이게 페이크로 굉장히 잘 나와. 동일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국제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갔는데
자, 이 국제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국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 갈 건데, 첫 번째는 국제 거래는 겁나 뭐 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국제 거래는 얘들아 겁나 뭐 되고 있냐면 확대되고 있어. 확대되고 있어. 근데 국제 거래가 확대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세계화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상품, 주로 상품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상품들에 대해서 국제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뭐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냐면 뭐 노동이라든가 또는 뭐 자본이라든가 그거 외에도 뭐 지적 재산권. 이 지적 재산권에 들어갈 만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넷플릭스, 겁나 핫플릭스잖아.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너무 잘 되잖아. 디즈니 TV 이런 거 겁나 잘 되잖아. 모르는 척 하지 마.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뭐 유튜브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어벤져스 이런 것들에 뭐가 있을까?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잘 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국제 거래에서 노동, 자본, 뭐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틀립니다. 자, 뭐냐면 원래는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 거래할 때 주로 상품을 많이 했어.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 대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교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국제거래가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세계 무역기구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 자, 세계 무역기구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자, PD님 맞춰보세요. 뭐라고 할까? WTO! 네, 너무 쉬웠죠. 자, WTO입니다. 자, 세계 무역기구 WTO. 얘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가야 돼. 요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95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 국제기구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알파벳들을 할 거야. WTO도 있지. WTO 했지, 그치? 그런데 FTA도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얘네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니네가 어떨까? 헷갈리기가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아, 요거 나오면 요거다 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 이걸 잘 알아도. 자, 봐라. 우리가 WTO만 배우는 게 아니라 FTA 그리고 지역경제협력체 막 이런 것들 배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이런 여러 가지 알파벳들은 다 뭐냐면 협력이야, 협력.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와 국가가 막 협력을 한다는 거야, 협력이야. 그런데 WTO만 유일하게 뭐냐면 국제기구야. 알았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잘 봐. 시험 문제 1995라는 단어도 되게 잘 나와. 1995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뭐야? WTO에 대한 거야. 알았어? WTO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왜 만들기 시작했냐면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국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활발해지기 시작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국제 무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아름답게만 국제 무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겁나 불공정한 그런 악당 같은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율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국제기구인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 바로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이 세계무역기구가 기본적으로 외치고 있는 지침이 바로 뭐냐면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각 나라가 있어. A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B 나라가 있다. 근데 각각의 나라는 각각 딱딱딱 뭐를 세우냐면 무역 장벽이라는 걸 세워버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른 나라 상품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팔려버리면 우리나라의 그 분야가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나라가 너무 잘난 거야. 근데 다른 나라의 좋은 상품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막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은 뭐를 세운다고? 무역장벽. 뭐를 세운다고? 무역장벽을 세워. 그 무역장벽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관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WTO가 기본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니네 상품이 후달린다. 그러면 너네 상품을 무한 경쟁을 해서 WTO는 그걸 외쳐. 무한 경쟁을 해가지고 너네 상품을 더 좋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자식아. 이게 WTO의 기본적인 방침이야. 그래서 무역 장벽을 없애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자유롭게 서로 넘나들고 만약에 꼬우면 발전해, 이런 식이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자유무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자유무역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유무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WTO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상품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야, 그런 것만 거래하지 말고 영화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수출하고 돈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상품 중심의 국제 거래였다면 이런 노동, 자본, 지적 재산권까지 이렇게 관할하면서 이런 모든 무역을 확대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WTO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WTO가 하는 역할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국제기구라고 했지.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불공정, 국제사회에서도 불공정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또 만약에 여기저기서 무역을 하다 보면은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 나라와 나라들끼리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무역 갈등이란 말이지. 그걸 갖다가 이런 무역 갈등을 갖다가 규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WTO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국제 거래가 어떻게 됐다? 확대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이 국제 거래는 점점 가면 갈수록 뭐 하냐면 협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끼리끼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얘 시험제 잘 나오니까 얘 반드시 알아둬야 돼. 바로 뭐냐면 지역 경제 협력체라는 게 나와. 지역 경제 협력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지역 경제 협력체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지리적으로 뭐하다? 가깝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바로 누구냐면 EU야. EU. 자, EU가 바로 누구야? 유럽연합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EU는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잘 봐라. 원래는 옛날에 중세시대 있잖아. 그러니까 중세시대니까 막 왕 있고 그다음에 막 기사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기야. 그런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누가 셌냐면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셌어. 유럽 애들 셌어.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에서 유럽 애들이 안 센 건 아니지만 진짜 센 건 누굴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 진짜 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특히 미국의 전투력은 여러분들 못 건드려. 미국은 하여간 킹왕짱이야. 하여간 얘네는 지존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럽이 셌는데 지금은 독보적으로 센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지. 방법 뭘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뭉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지역 경제 협력체가 답이 되려면 어떤 말이 꼭 들어가는 편이냐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야. 근데 특히 지리적으로 무조건 가까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은 뭐가 있냐면 회원국. 자기네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애들 뭐 영국하고 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애들을 뭐라 그래? 회원국이라 그래. 그러니까 회원국끼리는 엄청나게 무역 장벽을 어떻게 할까? 낮춰줘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쓰는 돈이나 프랑스에서 쓰는 돈이 똑같아. 유로화. 그러니까 막 돈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서로 넘어가고 그럴 때 관세 안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국끼리는 서로 뭐 하는 거야?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줘. 그런데 얘네 때문에 무역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것이 비회원국이야.
만약에 그것이 비회원국이라면 뭐 할까? 이때는 무역 갈등이 많이 일어나. 무역 마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얘네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국끼리는 진짜 얘네들은 뭐냐면 끼리끼리야. 막 좋아야. 그러나 비회원국하고는 서로 뭐 하다는 거야? 혜택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봐라. 지역경제협력체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EU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딱 세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세안이 나와. 아세안은 뭐냐면 동남아시아 경제 협력체. 동남아시아 우리하고 가깝잖아. 그러니까 시험제 나올 수 있어. 아세안, 뭐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애들이 묶여가지고 아세안 이런 거를 했어. 그리고 또 누가 나올까?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데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에이펙이라고 해가지고 에이펙이라고 해서 자 이거 얼굴에 붙이는 팩 아니겠죠? 자 에이펙 뭐겠습니까? 아시아 이거 뭘까? 퍼시픽 뭘까? 피디님 퍼시픽 뭐예요? 뭘 팩토리야 미쳤나 봐. 왜 그래? 팩은 바로 뭐냐면 퍼시픽 뭡니까? 네, 태평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막 우리나라 또 태평양에 있는 나라 중에 또 미국이 있어요. 좀 멀어 근데 사실 가깝진 않아. 그러나 막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 이런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아시아. 그래서 이거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EU, 아세안, 에이펙 정도는 너희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지역경제협력체는 뭐에 하나냐면 지역주의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지역화라고 그렇게 얘기해. 요거의 한 일환이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화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세계화와 지역화는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장벽을 깨고 세계에 대한 장벽을 깨고 나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계화가 두려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끼리 끼리끼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지역화, 지역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지역경제협력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역경제협력체가 되려면 요 표현이 같이 나온다는 거.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요즘 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두 번째 협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FTA. 자, FTA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무역협정이야. 자유무역협정.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할 때 자, F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어렵지 않아. 피디님, F 뭘까? 홍기. 이홍기. FTA 아일랜드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자, 여기서 얘기하는 F. 그리고 애들 이용기 알아요? 선생님 때 연예인이야. 알죠? 이용기 다 알죠? 선생님은 이용기를 되게 좋아했어. 근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NCT 이런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많이 연구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FTA입니다. FTA 할 때 F는 이용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F는 바로 뭐냐면 free야, free. 그러니까 트레이드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누가 맺는 거냐면 나라와 나라가 맺을 수도 있고 또는 나라와 지역 경제 협력체가 같이 맺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맺었던 게 우리나라와 칠레가 맺은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롭게 무역한다는 거. 자유롭게 무역한다는 거는 무엇일까? 자, 핵심 키워드 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관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와 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거야. 그게 바로 FTA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칠레하고 FTA를 맺었어? 그러면 얘네하고 몇 개 품목을 정해. 그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혀 안 매기는 거야. 만약에 다른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팔려고 해? 그럼 관세를 매겨. 그런데 칠레하고는 FTA를 맺었으니까 뭐 한다는 거야?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떨까? 좋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하기가 어떨까? 좋겠죠. 왜냐면 얘네 나라에도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이 비관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꼭 관세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아. 그러면 우리가 막 빨리빨리 팔게 해줘. 그런데 이 나라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느리게 팔게 해줘요. 이런 것도 비관세 장벽이야. 그러니까 돈으로 딱 매기는 건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막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관세 장벽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관세와 비관세 그 장벽들을 완전히 뭐 해버리는 거야? 철폐하는 게 바로 뭐냐면 FTA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칠레가 FTA를 맺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칠레에 수출하기가 좋아? 어려워? 좋다는 거야. 그리고 칠레도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거 좋고, 그리고 칠레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싸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FTA도 마찬가지고 세계화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협력체도 마찬가지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얘기하는 자유무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만약에 자국에 우리나라죠. 자국에 약한 산업이 있다면 자국에 약한 산업이 있다면 그것은 뭐 할 수 있어? 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의 상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의 상품이 그러니까 이건 막 열어주는 거잖아. 무역 장벽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철폐하고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의 좋은 상품들이 막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 자국의 상품이 약하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자국의 약한 상품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려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환장하는 거 바로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환율, 환장할 필요 없어. 환장하지 마. 왜냐면 환율이 겁나 쉬우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환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돈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자국 화폐라 그래. 이 자국 화폐를 자,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로 바꿔야 돼? 외국 화폐로 바꿔야 돼. 그런데 자, 우리 PD님한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 화폐는 주로 뭐다? 달러! 달러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이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환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 1,000원이 외국 돈 1달러에 교환이 된다. 그럼 환율은 이렇게 표현해. 우리나라 돈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외국 달러를 이렇게 써줘. 그럼 환율이 올랐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외국 달러를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 자 1,100원을 줬다. 이러면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 그랬니? 아니면 떨어졌다고 하니? 이러면 환율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1달러를 예를 들어서 900원에 우리가 교환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별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 지금부터 겁나 중요하거든. 얘네들이 시험 문제 다다다다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잘 봐봐. 자 그러면 자 보자. 뭐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냐면 봐봐요. 자 봐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거야. 자 봐라. 우리 친구들이 왜 환율을 어렵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외국하고 별로 거래할 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 거래를 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직구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환율에 굉장히 우리 도라에몽 PD 직구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또는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율에 민감도 하지만 환율에 가깝다 보니까 환율이 그렇게 안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환율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환율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설명해 봐. 자, 우리가 만약에 외국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환율이 필요해. 자, 내가 외국하고 거래할 거야. 그런데 막 1,000원, 100원 이런 거 들고 가. 그럼 뭐해? 국제 똘추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외화. 얘네들도 외화를 들고 와. 그게 바로 뭐야?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도 외화를 들고 가고
그 나라에서도 외화를 들고 와. 외화 바로 뭐야? 달러야, 달러.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환율을 적용할 거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그랬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은 바로 뭐야? 지금 내가 외국에 나가서 뭔가 거래를 할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외화가 필요하다고. 자, 그 외화가 바로 뭐야? 달러지. 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어. 그리고 달러에 대한 공급도 있어. 그게 바로 뭐야? 환율을 결정하는 거야. 자, 환율은 누가 결정하냐? 달러에 대한 외화의 수요와 자, 그다음 누가 결정하느냐? 외화에 뭐가 있다고? 공급. 여기서 바로 뭐야? 환율이 결정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Y축은 환율이야. 그리고 X축은 외환 거래량. 환이라는 게 바로 뭐야? 바꾼다. 이런 뜻이지? 바꾼다. 그러니까 외화로 바꾸는 그 거래량. 이게 X축이야.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환율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라든가 하는 그런 랄지. 네, 지랄의 거꾸로죠. 네, 랄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일은 없어. 그러나 그래프가 시험에는 엄청 잘 나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다시 한번. 자, 이 환율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외화의 수요가 뭐냐? 그리고 외화의 공급이 뭐냐? 여기부터 이제 너희들이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잘 알아. 근데 여기부터 미쳐. 근데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갈게. 외화의 수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의미를 얘기해줄게. 외화의 수요라는 건 외화가 해외로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것이야. 자, 벌써 여러분들 짜증나기 시작했어. 뭐? 외화가 해외로 나간다며. 근데 그게 왜 수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갈게. 잘 봐라. 봐봐. 외화의 수요야. 수요라는 것은 바로 뭐야?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달러가 필요해. 달러가 필요하다니까. 달러가 왜 필요하니? 해외에 나가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필요해. 여러분들 CU 갈 때 달러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PC방 갈 때 달러 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해외에 나갔어. 근데 거기서 1,000원, 100원 낼 거야? 안 된다니까. 총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 나가서 내가 외국 상품을 사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막 돌아다닐 거야. 여행할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쓰는 거네.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라는 건 내가 지금 외화가 필요해. 왜 밖에 나가서 쓸 거야? 뭐야? 외화가 해외로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럼 외화가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뭐야?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다는 거지. 수입할 때.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해외 여행할 때. 그치? 그러거나 또는 우리가 외국에다 투자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해외를 우리가 뭐해? 투자할 때. 이런 경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거나 또는 뭐야? 외채를 상환할 때. 우리가 외채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왔어. 그럼 어떻게 돼? 갚아야 돼. 갚을 때 100원, 200원으로 갚아? 게임원으로 갚아? 아니잖아. 뭐로 갚아야 돼? 달러로 갚아야 돼. 그치?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외화의 수요라고 하는 거야. 알았냐?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외화의 공급은 무엇이냐? 이건 바로 뭐냐면 이건 반대야. 그냥 외화가 공급된다고. 공급. 쭉쭉쭉쭉쭉쭉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이 게임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좋은 게임이에요. 이건 안 좋은 게임이야. 대학 가면 많이 해요. 술 게임이라고 해서 하면 안 돼. 쭉쭉쭉 들어와. 뭐가 들어와? 외화가 이건 뭐야? 국내로 공급되는 거니까 들어오는 것이야. 들어오는 것. 그럼 외화가 언제 들어와? 외국 돈이 언제 들어와? 우리가 그렇지 물건 팔았을 때, 수출했을 때. 그치?
그리고 또 뭐야? 외국인이 고맙게도 우리나라에서 자국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할 때 또는 고맙게도 유학을 와서 팍팍 써줘. 만수르 같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여행 와서 팡팡 써주는 거야. 그럼 완전 좋지. 외국인이 자국에 여행 왔을 때 그리고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뭐 했을 때? 투자해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차관을 도입해. 그러니까 차관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렸다는 거야. 우리가 차관을 도입했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외화가 공급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자, 잘 봐라. 자, 드디어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환율인데 봐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그리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이거 봐봐봐. 자, 잘 봐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 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환율. 그냥 환율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외국 돈으로 보면 돼. 외국 돈. 그러니까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야. 우리가 경제나 이런 뉴스에서 보면 환율이 상승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럼 외국 돈의 가치가 왜 올라갈까? 그거는 그만큼 뭐 하니까? 내가 외국 돈을 원하니까. 자, 잘 봐. 환율은 언제 상승하냐면 외화에 대한 수요. 내가 지금 이 외국 돈이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외국 돈은 줘. 그러니까 외국 돈을 줘. 외화 줘. 해. 그러면 이 외화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환율은 상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거나 외화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화는 안 들어와. 근데 계속 사람들이 직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만 증가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환율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상승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환율은 언제 하락하냐? 그러니까 선생님 환율을 그냥 뭐로 놓고 보라 그랬어? 외국 돈으로 놓고 보라 그랬지. 환율, 외국 돈이야. 이 외국 돈의 가치가 쉽게 얘기해서 떨어졌다는 거야. 왜 떨어졌을까? 필요 없는 거지. 필요가 없어. 필요 없고 왜 필요가 없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외화에 대한 공급이 증가됐어. 외화에 대한 공급이 증가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수출을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엄청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외화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외화에 대한 수요. 별로 외국 안 나가고 싶어. 제주도가 좋아. 난 도라롤방 코만 만질래. 난 귤만 먹고 싶어. 오렌지 싫어.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 환율이 하락했다고 그래. 자, 그럴 때 자, 지금부터 잘 들어. 니네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환율은 앞으로 그냥 뭐로 본다? 외국 돈으로 본다. 외국 돈으로 보는 거야.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이제 문제가 나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이런 게 나와 시험에.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걸 쓰고 가야 돼. 어떻게 쓰고 가냐면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자, 외국 돈이라고 하지 말고 외화라고 할게. 외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외국 돈이라고 계속 그랬을까? 외화의 가치는 뭐 한 거야? 상승이니까 올라간 거야. 그럼 우리나라 돈을 뭐라 그래? 원화의 가치는 뭐 한 거야?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봐라. 잘 들어. 그럼 환율이 상승했어. 환율이 상승했으면 외화의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외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외국 돈의 가치도 올라갔지만 외국 상품의 가치도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이 뜨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린 쪼렙이야. 우린 지금 쭈구렁이 된 거야. 우린 겉절이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럴 때 외국에 가서 해외여행 막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지 되는 거야. 나가면 안 돼. 그럴 때 막 너무 지르고 싶어. 직구하고 싶어. 명품 막 사고 싶어. 하면 돼? 안 돼? 정말 망하는 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장기까지 팔아야 돼. 그럼.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외국 거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뭘 할까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 번째, 환율이 상승했어. 그러니까 외국의 가치가 높아. 이때 수입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입은 감소하게 돼 있어. 자, 반대로 수출은 증가해요. 선생님, 왜 수출이 증가하나요? 봐라. 외국계 지금 높아져 있다 했지. 외국계 높아. 외국 가격이 높아. 반대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싸 보여. 그러니까 우리 게 많이 팔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출은 증가해. 자, 물가는 어떻게 할까? 상승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래. 자, 보자.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을 아까 돌리려면 선생님이 산업의 블루드 뭐가 필요해? 석유. 우리나라 석유 나 안 나? 안 나. 어디? 사우디 같은 데서 우리 막 들여와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이 지금 외국이 어때? 비싸다고 했지? 이런 원자재 석유 같은 값이 어때? 비싸. 그럼 비싸니까 얘네들을 들여와서 우리나라는 상품을 많이 만들잖아. 사실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승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버리니까. 그지? 자, 그리고 외채를 상환해야 돼. 우린 갚아야 돼. 그치?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온단 말이야. 요거에 대한 부담은 증가될까요? 아니면은 안 증가될까요? 하락할까요? 피디님? 그러니까 외채요, 외채. 아, 에? 아, 어머, 웬일이야. 일본 썼어. 외채. 외채. 예. 뭐예요? 부담은 이 상환 부담은 네. 미쳤나 봐. 증가하죠. 왜? 외국 돈이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때 1,000원 미쳤나 봐. 1,000원 10,000원으로 갚으면 안 돼. 그럼 뭘로 갚아야 돼? 외화로 바꿔서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10,000원, 만약 예를 들어서 10,000달러를 갚아. 10,000달러를 갚을 때 이만큼만 우리나라 돈 이만큼만 바꾸면 돼. 근데 지금 10,000달러를 갚으려면 우리나라 돈을 이만큼을 내서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어떤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겁나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환율이 하락해.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내가 써놓으라 그랬어. 어떻게 써놓으라 그랬어? 환율이 바로 뭐야? 외화지, 외화. 외화의 가치가 뭐였다는 거야? 하락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뭐 했다는 거야? 상승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업이야. 업.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돼? 외국이 지금 싸. 이때 해외여행 나가야 돼. 이때 그리고 어때야 돼? 직구해야 돼. 그치? 그럼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유학 온다? 그럼 얘는 우는 거지. 힘든 거지. 우리나라 와서 유학 생활하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활하는 건 되게 힘들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행 온다? 이런 건 힘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때야 돼? 반대로 외국으로 나가야 돼. 그럼 외국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지. 다 반대예요. 자, 수출은 감소하지. 왜? 상대적으로 외국 물건이 훨씬 싸. 지금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 있어. 환율이 내려가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거는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출은 감소해. 그리고 물가는 어떻게 될까? 안정되죠. 왜요? 원자재가 싸게 들어올 테니까. 그치? 그리고 외채. 외국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는 부담도 역시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이게 시험 문제 1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번만 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잘 봐봐봐.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봐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외화의 수요. 외화의 수요라는 것은 바로 뭐야? 외화가 해외로 나가는 거야. 왜? 자, 보자. 외화의 수요. 우리가 외화가 언제 필요해? 밖에 나가서
쓸 때. 그치? 밖에 나가서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또는 해외에 있는 물건 사고 싶어. 그때 바로 뭐야? 외화의 수요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 잘 봐. 이렇게 봐. 외화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 잘 보세요. 그래프. 외화의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 환율은 증가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환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외국 돈 필요해 이거야. 그러니까 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그럴 땐 닥치고 그냥 한국에 있어야 돼. 외국에 나가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외국 상품 사. 외국 여행 가. 이때 갑자기 돈 갚아. 안 갚던 돈은 이때 갚아. 그게 힘들어. 조금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외채를 갚으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2년만 봐주세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막 시험 문제 나와. 외채를 당장 갚는다. 환율이 올라 있는데 당장 갚는다. 그러면 안 돼.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 안 돼. 2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외화의 공급. 외화의 공급은 뭐냐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미쳐서 세븐틴 박수 방탄소년단 버터 하면서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미쳐서 그래서 막 외국 애들 우리나라 막 유학 오고 막 우리나라 막 여행하고 우리나라 물건 막 너무 좋아해.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나라로 돈이 막 들어오겠지. 그러면 흔하네. 외화 흔하네. 그럼 우리 막 똥 닦고 이러는 거야. 외화가 어떤 거야? 겁나 흔해지는 거야. 그러면 외화가 흔해진다. 외화 공급이 되면 외화가 흔해져. 그럼 외화 가치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럼 원화 가치는 어때? 올라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사다 쓸 수 있어. 해외여행 가. 외국 상품 많이 사. 대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거야. 잘 봐. 자, 만약에 외화의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외화 공급이 늘어난다. 자, 그럴 때는 환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래프에 이 그래프로도 나와. 이렇게 수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줄게. 자, 잘 봐.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자, 그럼 봐봐. 자, 외화의 수요, 외화 공급이야. 근데 수요만 이렇게 됐어. 이때는 환율이 어떻게 되냐 물어볼 수 있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환율은 상승. 환율이 상승됐다라고 하면 돼.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요, 외화의 수요, 공급. 근데 외화의 공급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어. 외화의 공급이 늘었다. 자, 이 경우는 환율이 어떻게 된다? 하락. 환율 하락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나하고 지금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거야.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요런 스타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 환율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라고 너희들이 알게 됐을 거야. 자, 잘 봐라.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수많은 분필 가루들이 지금 여기에 친구처럼 날아다니고 보글보글 알죠? 보글보글 할 때 이렇게 퍼퓸이 올라오듯이. 퍼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거품이구나. 거품. 거푸집이라고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퍼퓸은 피디님 퍼퓸 무슨 뜻? 퍼퓸. 얘기했어요. 퍼퓸. 그게 뭐예요, 피디님? 맞아요. 뭐야, 짜증나. 이게 뭐야? 향수라고 지금 하는 거야. 짜증나. 뭐야? 뭐야? 환율이 상승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을 고르시오. 내가 지금부터 이거 써줄 테니까 피인도 맞춰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이야. 이 상황이 좋아지는 사람.
자, 휘발유를 이게 좀 욕 같아.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운전사 A씨. 그다음 2번.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B씨. 자,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찬호씨. 찬호씨.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CC. 자, 5번 해외 여행을 하려는 사람. 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유리한 사람 골라보세요. 모두 고르세요. 모두. 어? 3, 4. 어. 3, 4. 어? 3, 4. 여러분들 3번, 4번 나왔어요. 확실히 도라에몽 PD가 이런 쪽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직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어. 이럴 때 선생님 무조건 어떻게 하랬어? 환율은 그냥 뭐라고? 외화로 두라 그랬지.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외화 가치는 어떻게 됐다고? 상승한 거야. 그럼 원화 가치는 이걸 해놓고 문제를 풀려. 그러니까 외화 가치가 상승했는데 뭐 외국 나가고 물건 사? 도라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게요. 휘발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다 안 나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운전사 A씨 입장에선 지금 눈물 유유야. TT, 트와이스 TT. 선생님 지금 패치가 너무 오래됐어. TT. 네. 자, 그래서 뉴듀야, 뉴듀. 그리고 이건 아니야.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해와? 외국에서 사면 안 돼. 귤 먹어 그냥. 네, 뉴. TT. 자, 미국에서 번 돈, 미국에서 벌었어. 환율 높아. 한국으로 보내줘. 이 부모님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찬호가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아들. 그쵸? 이거는 뭐야? 너무 좋아. 해피. 네. 이거 뭐야? 해피야. 이건 너무 좋아. 해피. 좋아. 왔어. 빅토리. 승리. 4번. 외국인 관광객 CC. 이럴 때 관광을 왔어. 이 사람이 좋은 거죠. 그쵸? 너무 좋아. 해피. 해외여행을 하려는 도룡씨. 우리 해외여행을 지금 이때 가는 거야. 하필이면 해외여행을 한 번 갔어요. 네.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네. 그것도 장인 장모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우리 도룡씨가 그동안 그렇게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갔는데 이때 나가는 거야.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때 국제 노숙자가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를 자꾸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되게 어려워했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면 반드시 교재를 반드시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재 선생님 키워드 맵에 다 외울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어때요? 어렵지 않죠? 환율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충분히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게 아니야. 마음이 어려운 거야. 환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 기간이 너무 닥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웠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빠꽁시대 강의는 작은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네, 이거 PPL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밥 먹으려고 지금 사온 거야. 물론 이것만 먹는 건 아니야.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모르는 건요. 빠꽁시대 네이버 카페에 오면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요. 우리 빠꽁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안녕!